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매일 오후 2시 낡은 패딩을 입은 75세 할머니가 불바리 회를 무려 20kg씩 사간다. 하루에 500만 원, 석 달이면 수억 원. 폐지 리어카를 끌던 기초수급자가 하루아침에 혹시 범죄 연루? 경찰도 의심한 충격의 정체. 그 진실이 밝혀진 순간 상인들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 맞게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이곳에서 25년째 가게를 지켜온 박철수 사장님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차림새로? 박 사장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평소와 다름없던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나타난 할머니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어요. 낡은 운동화, 색이 바랜 검은 패딩 점퍼, 그리고 손에 든 까만 비닐봉투. 언뜻 보면 폐지를 줍는 어르신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바리 회로 20kg 주세요. 박 사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20kg? 그게 얼마인지 아시나요? 킬로그램당 25만 원. 20kg면 500만 원입니다. 할머니,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20kg요? 네, 맞아요. 20kg. 그리고 할머니는 까만 비닐봉투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권 새 지폐가 차곡차곡 쌓였어요. 박 사장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상했어요. 그 차림새와 그 돈의 양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새 지폐였어요. 은행에서 바로 뽑아온 것 같은. 할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500만 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내일도 올게요. 다음 날 오후 2시 정각.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차림새, 똑같은 비닐봉투, 똑같은 주문. 불바리 20kg 주세요. 이틀, 사흘, 일주일. 할머니는 정말로 매일 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오후 2시에 맞춰 나타나서 불바리 회 20kg를 사갔어요. 박 사장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누가 매일 500만 원어치 회를 사갑니까? 게다가 혼자서 20kg를 어떻게 다 드신단 말이에요?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금 세탁 아닐까? 조직 자금 돌리기 같은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특히 의심스러웠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너무 정확한 시간. 오후 2시에서 단 5분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둘째, 항상 새 지폐. 은행에서 바로 뽑아온 것 같은 깔끔한 돈. 셋째, 절대 흥정하지 않는 태도. 가격을 묻지도 않고 바로 돈을 내놨어요. 넷째, 혼자서 20kg의 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불분명한 점. 박 사장은 고민 끝에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상담 드리려고 왔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담당 순경 김영우 씨의 말입니다. 처음엔 그냥 부자 할머니인가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확실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매일 일정한 시간, 현금 거래, 새 지폐. 패턴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하지만 명확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수사를 시작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에 대한 정보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먼저 할머니가 사용하는 리어카.
녹이 슬고 바퀴가 삐걱거리는 오래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20kg의 회를 실어 나르면서도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할머니의 목적지. 몰래 따라가 본 상인이 있었는데요. 영등포 방향으로 향하더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주소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셋째, 할머니와의 대화. 박 사장이 여러 번 말을 걸어봤지만 할머니는 꼭 필요한 말만 했어요. 불바리 회 20kg 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올게요. 정도였죠. 그러던 중 뜻밖의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근처 정육점 사장의 증언이었어요. 그 할머니 우리 가게도 와요. 매일 2시 반쯤 소고기 등심 10kg씩 사가요. 역시 현금으로. 정육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는 매일 김치 20포기와 각종 밑반찬을, 과일 가게에서는 사과와 배를 박스 단위로 사간다는 거였어요. 모든 구매가 현금이었고 모든 구매가 대량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계산해 봤더니 할머니가 하루에 쓰는 돈은 대략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였습니다. 한 달이면 3억 원, 1년이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처음엔 부자 할머니인가 했는데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하는 건지, 그 많은 음식을 어디에 쓰는 건지. 주변 상인들의 추측은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혹시 큰 음식점을 운영하는 거 아니냐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조직 자금을 음식 구매로 세탁하는 것 같다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추측은 뭔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6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가 지나도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시 5분, 10분, 15분.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3달 동안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는데 박 사장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마침 파출소 순찰을 나온 김순경이 지나가길래 박 사장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혹시 가보시겠어요? 주소는 모르지만 영등포 쪽이라고 들었어요. 김순경과 박 사장, 그리고 평소 할머니를 지켜보던 몇몇 상인들이 함께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향하던 방향을 따라가며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리어카 끌고 다니는 할머니 보셨어요? 매일 이맘때쯤 지나가시는데. 몇 시간의 수색 끝에 드디어 영등포의 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마당에 그 리어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마당 한 구석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몹시 약해 보였어요. 119에 신고해요, 빨리! 구급차가 오는 동안 김순경은 할머니의 동의를 얻어 집 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할머니의 방은 매우 간소했습니다. 낡은 이불, 작은 TV, 그리고 작은 책상. 책상 위에는 통장 하나와 낡은 공책이 놓여 있었어요. 김순경이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잔고 23억 4,672만 원. 그리고 그 아래 거래 내역을 보니 3월 14일에 23억 원이 일시 입금되어 있었고 그 이후로 매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인출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범죄 자금? 조직의 돈?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공책을 넘겨본 박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공책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민수야, 할미가 약속 지킬게. 로또 1등 당첨 후 계획. 매일 회 20kg 민수가 좋아하던 것.
매일 소고기 10kg. 매일 김치 반찬 집에서 못 먹던 것들. 배달처 영등포 쪽방촌 노숙인 시설 독거노인 복지센터. 시간 오후 2시 구매, 4시 배달센터 식사 시간에 맞추기. 민수가 못 지킨 약속 할미가 대신 할게. 아래쪽에는 촘촘한 글씨로 배달 일정과 수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 영등포 쪽방촌, 화요일 노숙인 임시보호시설, 수요일 독거노인 복지센터, 목요일 장애인 거주시설, 금요일 아동복지시설, 토요일 다시 쪽방촌, 일요일 휴식 민수 성묘. 병원에 도착한 후 의식을 되찾은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로또예요 1등. 세금 떼고 23억 들어왔어요. 병실에서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제 외손주였었어요. 20이 되자마자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 했었죠. 할머니의 이름은 박영숙. 영등포에서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던 기초수급자였습니다. 손주 민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할머니를 모셨어요. 둘이 사는 작은 방에서 라면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첫 월급 타면 회사 드릴게요. 회 좋아하시잖아요. 2023년 12월 15일, 민수의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정말로 회를 사들고 집에 왔어요. 킬로그램에 25만 원짜리 불빠리 회를 무려 2kg나. 저는 그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민수야 이거 너무 비싸다. 다른 걸로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손주가 돈 벌잖아요. 앞으로 매일은 어렵더라도 자주 이런 걸 사드릴 거예요. 약속해요. 그날 밤, 할머니와 손주는 회를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내년엔 할머니 한 번도 못 가본 제주도 여행 보내드릴 거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 거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수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어요. 신호등에서 기다리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그를 덮쳤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민수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서도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회 사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민수가 할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손주를 잃은 후 영숙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죽고 싶었어요. 민수 없는 세상에서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폐지도 줍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기초수급비로 라면과 김치만 먹으며. 그러던 2024년 2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평생 로또를 사본 적이 없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죽던 그날 어째서인지 편의점에서 로또 한 장을 샀었어요. 그날 왜 샀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민수가 시키는 것 같았거든요. 1등 당첨금 35억 원. 세금을 제외하고 23억 원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돈이 의미가 없었어요. 민수가 없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차라리 민수가 살아 있었으면.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나타나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내가 못 지킨 약속 있잖아요. 매일 회 사 드린다던 거. 할머니가 대신 해 주세요.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
꿈에서 깬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민수가 못 지킨 약속을 내가 대신 지키자. 그 돈으로. 2024년 3월 15일부터 시작된 할머니의 하루 일과는 이랬습니다. 오전 9시 기상, 간단한 아침 식사. 오전 10시 각 시설의 전화로 인원 확인. 낮 12시 리어카로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출발. 오후 2시 불바리회 20kg 구매. 오후 2시 30분 정육점에서 소고기 10kg 구매. 오후 3시 반찬 가게에서 김치와 밑반찬 구매. 오후 3시 30분 첫 번째 배달지로 출발. 오후 4시 시설 도착, 음식 전달. 할머니가 매일 음식을 전달한 곳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등포의 한쪽 방촌이었어요. 이곳에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50여 명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장 김미경 씨의 증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오셔서 매일 음식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며칠 하다가 그만두실 줄 알았는데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할머니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불바리 회는 이분들이 평생 먹어볼 기회가 없던 음식이었거든요. 두 번째 배달지는 노숙인 임시보호시설이었습니다. 이곳 관리인 박정우 씨는 말했습니다. 매일 오후 4시에 딱 맞춰 오셨어요. 그것도 리어카를 직접 끌고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괜찮다. 내가 할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세 번째는 독거노인 복지센터였습니다. 센터장 이순희 씨의 말입니다. 할머니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아들이 못 지킨 약속을 제가 대신 지키려고 해요. 받아주세요. 할머니의 진실이 알려지자 노량진 수산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박 사장님부터 변했어요. 부끄럽더라고요. 3개월 동안 할머니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박 사장님은 할머니에게 불바리 값을 20% 할인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에요. 정가로 주세요 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정육점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고기를 특가로 드렸어요. 그리고 매번 조금씩 더 넣어 드렸죠. 반찬 가게 사장님은 아예 반찬을 추가로 싸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랑 같이 갈 반찬들을 더 넣어드렸어요. 콩나물 무침, 시금치 나물, 어묵볶음. 할머니가 이건 안 샀는데요라고 하시면 서비스예요라고 했죠. 그리고 젊은 상인들은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20kg가 넘는 음식을 리어카로 끌고 가시는 걸 어떻게 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시장 상인회에서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시장 입구에 민수의 나눔 냉장고가 설치됐습니다. 상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설치한 공용 냉장고였어요. 각자 조금씩 음식을 넣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시장을 넘어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지역신문에서 이 이야기를 보도했고 고지어 TV 뉴스에서도 다뤘어요. 로또 당첨 할머니의 특별한 기부,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75세 할머니, 매일 500만 원어치 음식을 기부하는 사연. 보도가 나간 후 시장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와서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어주고 주부들이 와서 음식을 포장하는 일을 도왔어요. 기업에서도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일에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여전히 혼자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고맙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민수와의 약속이거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은 거부할 수 없었어요. 리어카가 고장나면 누군가 고쳐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고, 아플 때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할머니 혼자의 일이 전체 지역사회의 일이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들이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할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했어요. 민수한테 가는 거예요. 무서울 거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누가 민수와의 약속을 지키죠? 그때 박 사장이 나섰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하겠습니다. 계속할게요. 다른 상인들도 동참했어요. 우리가 나눠서라도 할머니 일을 이어가겠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할머니는 점점 약해져 갔지만 여전히 매일 나왔어요. 리어카를 끌 힘이 없어지자 젊은 상인들이 대신 밀어주었습니다. 음식을 직접 배달할 수 없게 되자 자원봉사자들이 대신 배달했어요. 할머니는 그저 매일 오후 2시에 나와서 음식을 확인하고 민수야, 오늘도 약속 지켰어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할머니는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민수야, 할미랑 가서 함께 있자 였다고 해요. 장례는 시장 상인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할머니의 음식을 받아먹던 분들이 함께 치렀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돈은 약 15억 원. 유언에 따라 이 돈은 재단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수 나눔 재단. 이 재단에서는 할머니가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매일 오후 2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여전히 회와 소고기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영등포의 여러 시설에는 따뜻한 음식이 전달돼요. 할머니가 직접 하던 일을 이제는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입구의 민수의 나눔 냉장고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음식들로 채워지고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할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기념비가 시장 한 구석에 세워졌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민수와 영숙 할머니를 기억하며 지금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사람들이 시계를 봅니다.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누군가 나눔 냉장고를 확인하고 음식을 채워 넣어요. 박 사장은 말합니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약속이 뭔지. 그리고 덧붙입니다. 처음엔 의심했던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우리 자신이.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맙다고 하셨죠? 김순경도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배웠어요. 사람을 의심하기는 쉽지만 진실은 때로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것일 수 있다는 걸. 현재 민수나눔재단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숙인 쉼터. 할머니가 다니던 곳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에 음식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민수의 묘를 찾아가 성묘를 합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지키고 싶어 하던 약속. 우리가 계속 지킬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엔 의심스러웠던 할머니의 행동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었다는 것.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깊을 수 있어요. 민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역할을 끌고 다니던 할머니. 그 사랑이 지금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영등포의 여러 시설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때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